안녕하세요. 아니 민계공만 박수 치시고 우리 공시는 안 치셔도 되는데. 네. 공시는 오늘은 182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항상 써놓다가 지난주에는 삼겹살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182쪽 맞나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 측량을 했었는데요. 지적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즉 토지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이 될 때도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원할 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암기 안 드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할 거니까.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복원 단계의 특징입니다. 복원 단계 측량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복원 단계의 측량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 두 개의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고 특히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적 측량은 누가 수행을 하는 겁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수행을 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있을 겁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이 지적 측량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 측량은 이 지적 측량 수행자 둘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측량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적소관청이 할 테고 규모가 큰 토지 같은 경우 또는 굉장히 중요한 측량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지적 측량 절차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지적 기준점이 있었죠. 그렇죠.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그렇죠. 요 세 개의 지적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군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얘기하고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세부적으로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공부한 적이 있죠. 네.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셋이 있었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이해관계인, 세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 특히 지적 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겁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다만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서가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됐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테고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테고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지합니까? 7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자는 90일 동안 고민해야 되겠죠. 90일 동안 고민하고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중앙지적위원회에게. 다만 서류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제출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적부심사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할 테고 그리고 60일 동안 심의 의결할 테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로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겠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내에 통지할 겁니다. 그리고 의결서 4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의결서 4번을 다시 지적소관청에게 보내면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을 공부하셨는데 조금 하셨죠? 등기법. 먼저 등기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어디에 기록합니까? 표제부에 기록했죠. 맞습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표제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표제부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했고,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는 둘로 나눴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고,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딱 기록합니까?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에 관한 정보는 6가지였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2가지가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다만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눠서 편제를 한다고 했죠.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오늘 집합 건물 등기부를 조금 보실 겁니다.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등기하는 겁니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안 해주셔도 되는데 먼저 신청이 있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빠진 내용이 없다면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올바로 등기가 실행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를 교합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합처리까지 다 끝나면 이제 등기 완료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말씀드렸죠. 주등기에 붙이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출제가 될 때 답을 고르는 건 대단히 쉽다고 그랬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이 된다면 주등기, 두 번째 도출이 된다면 부기등기, 세 번째 도출이 된다면 부기가 2번 나옵니다. 부기, 네 번째는 부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출제는 부기의 부기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부기의 부기까지. 그래서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세 번째 부기라고 했죠. 세 번째까지만 보통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도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또한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2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건물이 될 수 있는 요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정착성. 그렇죠. 이거는 동산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이거는 외관상 완성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도성. 이건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지만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법상의 건물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2쪽에 실제법상 182쪽에 4번 실제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실체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실체법은 민법을 얘기해요.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이고 우리나라 법칙에서는 바로 민법이 권리 의무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고요.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르죠. 이유는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